안녕하십니까. 김경재 전 후보입니다. 선거가 끝났으니까 며칠 전까지 후보입니다 했던 거 이제 앞에다 전자를 하나 붙였습니다. 선거 끝난 지 딱 일주일 됐습니다. 일주일 동안에 여러 가지 반성도 하고 여러분의 격려도 받고 또 비판도 받고 그러면서 충전해서 이제 새로운 각오로 김경재 다시 시작합니다. 우선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선거 막바지에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났는데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기호 1번과 기호 2번이 아주 초접전으로 붙고 모든 표가 그쪽으로 그냥 집약되는 집중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무렴 대장동에게 표를 줄 수는 없다. 그래서 기호 2번 윤석열 후보에게 표를 집중시켜야 되겠는데 기호 10번 김경재가 요구했던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깊은 사과와 사죄를 끝까지 그가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 서너 차례의 채널을 통해서 꾸준히 그 문제를 접촉을 했습니다. 그런데 깊이 고려하고 생각 끝에 마지막까지 끌고 오다가 마지막에는 그 윤석열 후보 측에 워낙 그 탄핵 중추 세력들이 끼어 있었기 때문에 뭐 권성동, 장제원 뭐 이런 사람들이죠. 나경원 이런 사람들 이거 만약에 하면 자기들 난리 난다. 그래서 참아 못해서 미안하게 됐다. 그런 입장이 전달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때 여러 사람의 권고로 사퇴하는 것도 생각을 했습니다만, 왜냐하면 첫째는 표가 집중되기 때문에 제가 예상했던 표보다 훨씬 적은 표가 나올 수밖에 없다 하는 걸 잘 알고 있고, 그런데도 그걸 하지 못했던 두 가지 이유가, 첫째는 저를 열렬하게 지지했던 분들이 무슨 소리냐, 끝까지 가야 한다,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끝까지 가는 것이 역사의 떳떳한 방법이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으셨고, 다른 하나는 이거 현실적인 문제인데, 부정투표를 막기 위해서는 참관인을 가담해야 되는데, 지금 참관인 운동을 하기 위해서 오근호 후보가 뭐 속된 말로 말해서 당선 목표가 아니라 부정수표를 잡기 위해서 선거에 출마를 했었습니다. 거기에 뭐 크린 선거운동해서 오근호 대표하고 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상로 기자가 공동대표로 그 활동을 해서 그쪽은 자기들 사람을 충분히 다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부정선거 방지 단체가 한 서너 개가 있는데, 우선 공명선거 지원단이라는 이름으로 무결선거 네트워크, 백모 박상현 씨가 하는 단체와 또 국투본이라고 하는 민경욱 전 의원이 하고 있는 두 개의 단체가 있었고, 그리고 네 번째로는 황교안 전 총리가 하는 부정선거 반대 운동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스페이스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그걸 사퇴를 해버리면 그 사람들이 참관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막판에 오니까 지금 이 백모 박상현 팀, 민경호 팀, 황교안 팀까지 그냥 우리 사무실에 한 100여 명이 몰려 들어왔어요. 그래서 막 집어넣느라고. 그래서 제가 그 서술에 사퇴를 해버린다면 전혀 그게 봉쇄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혹시 망신당하는 일이 있더라도 이걸 끝까지 가는 것이 옳다 하고 결심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보고드립니다. 그래서 그 결과 사전선거에는 2,000명의 명단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 300명을 집어넣고요. 그리고 본투표에서는 한 8, 9천 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2,600명을 넣고 3,000명이 대기 상태에 있었고,
개표, 이게 또 가장 중요한 겁니다. 700명을 넣었습니다. 700명을 넣고 1000명이 대기 상태였는데 이게 총 지들이 지금 확보된 숫자가 한 3,600이 조금 넘는데 지금 황교안 전 총리 측에서 가담한 숫자가 아직 여기 오지를 않았습니다. 몇 차례 전화를 했는데 당사자가 없어가지고 확보를 못했습니다. 아마 수천 명 들어갔을 겁니다. 근데 저희들이 하도 번거로운 상태에서 전체 총괄하는 숫자를 못 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 정당 이름으로 신자유민주연합으로 나오는 그 참관을 가능하면 줄이고 이렇게 선거운동, 부정선거 반대 선거운동하는 사람들을 많이 집어넣어서 적어도 6, 7천 명은 전국적으로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아슬아슬하게 윤석열 후보가 이겼는데 그런 상태에서도 저에게 하여튼 하늘이 무너져도 저를 꼭 밀어야 하겠다는 사람이 8,317명. 저는 이 뜨거운 동지들과 같이 이들과 함께 힘을 잡고 앞으로 열심히 나갈 작정입니다. 그리고 이 기회를 통해서 백모라는 별명을 가진 박성현 동지, 그리고 민경욱 전 의원, 그리고 오근호 의원 후보, 그리고 이상로 박사, 황교안 전 총리, 여러 사람들이 수고를 많이 하셔서 오늘의 그 아슬아슬한 귀중한 승리를 가져왔던 것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내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경북 달성군 유가읍 쌍계리에 있는 자택으로 귀향하신다고 해서 꼭 내일 하시는 건 아니지만 여러 관계 단체들이 환영 대회를 바로 그 사저 앞에서 벌린다고 해서 제가 이미 그 자리에는 2번이나 가봤습니다만은 꼭 오라고 해서 제가 거기를 갈까 합니다. 그래서 이게 자유시민단체 146개 단체가 연합했고요. 준비위원장은 김일권 TK 자유산악회 공동대표가 하시고 공동위원장을 먼저 설명해야 돼요. 그 공동위원장은 정재호 민족주공회장, 그리고 이용택 전 달성군 국회의원, 그리고 김병재 전 자유총연맹 총재, 그리고 황교안 전 국무총리 네 사람이 공동위원장입니다. 그래서 내일에는 황교안 총리의 그 탄핵 과정에서 약간의 석연치 않은 움직임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일반 사람들 오해와 서운함이 좀 깔려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 황교안 전 총리가 거기서 아주 중대한 사과의 말씀을 해서 그 연설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여러 개 단체는 수없이 많은데 이거 146개 단체를 다 부를 수가 없고 여러분이 인터넷 들어가 보면 충분히 나올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주최는 민족중흥회사고 TK 자유산악회, 그리고 협찬은 전국 자유민주시민총연합 중앙에서 하게 됩니다. 제가 연설을 주문 맡아서 제가 내일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사람들이 많이 오셔서 연설을 제대로 다 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준비한 원고를 차분하게 여러분에게 읽겠습니다. 제목은 통일 한국과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박근혜 대통령의 대한민국 복귀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신 많은 분들, 그리고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과 박근혜 대통령의 안위를 걱정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지난 20대 대선에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였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왜 한 채밖에 없는 아파트까지 내놓으면서 헛수고를 하느냐고 의아해 하시겠지만
제가 대선에 나가서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역사적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던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은 부당하며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킨 배후에는 북한, 중국 공산당, 법조 마피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박근혜 정권에서 한때나마 몸을 담았던 사람으로서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전 재산을 잃더라도 의리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지난 5년간 광화문에서 많은 대중연설을 통해서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부당하다는 점을 국민에게 알렸고 대선 유세 동안 윤석열 후보에게 대국민 사죄를 끊임없이 요구하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법전에도 없는 죄명을 만들어 어거지 수사를 하고 수십 년의 형량을 구형한 점, 무리한 재판 일정을 잡아서 일주일에 4번씩 포수에 묵힌 채 끌어가서 마녀 사냥식 인권유린 재판을 유도한 점, 국정원 및 기무사 등 안보기관 직원들을 수백 명 무더기로 구속하여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태롭게 한 점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에게 대국민 사죄를 수차례 요구했으나 윤석열 후보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친중파 정치인들로 구성된 의회 구테타 세력과 법조계 마피아들에 의해서 유린된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회복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모하지만 대선에 출마하여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의 부당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역사적 기록으로 남기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공영방송을 통해서 방송된 대선 후보 토론회의 영상과 신문 광고에 제 주장을 모두 남겼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서 격려와 응원을 해 주시기도 하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많은 조롱과 비판, 윤석열과 단일화하라는 압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중도 포기를 하면 박근혜 대통령과 많은 국민들의 상심이 크실 것이고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는 선거 참관인들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것 같아서 끝까지 완주하였습니다. 백모, 박상현, 민경훈 전 의원, 신자민영 소속 부정선거 감시단원, 그리고 황교안 전 총리 등 최소 3,600명 이상의 신자민련 김경재 캠프 이름으로 등록시켜서 부정선거를 감시하는데 조금이나마 일조를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황교안 전 총리의 참가 인원은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황교안 전 대표 측에서도 저희 캠프 이름으로 대거 참여시켰는데 이 숫자까지 더하면 아마 그 숫자가 훨씬 많아질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등록이 제대로 안 되거나 등록이 했는데 삭제가 되거나 알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발생해서 하여간 저희들이 3일간 참고인에 참고하겠다는 세 군데, 네 군데 단체의 지원자들 때문에 완전히 저희들 고유의 대선 선거 업무가 마비가 될 지경이었습니다. 각종 비난과 비판, 조롱과 회의를 받으면서도 제가 중도 사퇴를 하면 수천 명의 부정선거 감시단이 활동을 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끝까지 완주한 부분도 대단히 큰 대목이었습니다. 고통스러운 상황에 봉착할 때마다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라는 구약성도 잠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힘든 나날을 버텼는데 오늘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의 대한민국 복귀를 보니 그동안의 고통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에 모이신 모든 분들의 생각이 저와 같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과 유튜브를 통해서 전 세계에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해외 동포 여러분들께서도 기쁜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요새 그 유튜브를 보니까 종교를 뛰어넘어서 국내외의 유명한 영적 지도자들 그리고 유명한 국제정치학자들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긍정적인 많은 예언을 해놓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머지않은 장래에 하나님이 북한을 대한민국으로 흡수 통일시킬 것이며 통일한국이 전 세계를 선도하는 선생국가가 될 것이라는 그런 예언들입니다. 또 통일한국에서 세계적인 영적 지도자가 나올 것이라는 예언도 있습니다. 이런 예언들은 각 종교별로 표현은 약간씩 다르지만 목사님, 스님, 그리고 여러 가지 영적 지도자들, 각 종교계의 영적 지도자들께서 동일한 예언을 하고 있다는 점, 특히 조지 프리드만 같은 세계적인 국제 정치학자가 동일한 분석을 하고 있다는 점 등을 볼 때 예사롭지가 않은 일입니다. 21세기의 노스트라다무스라고 불리는 미국의 프리드만 교수는 2030년 이전에 한국이 북한을 흡수 통일할 것이며 2040년경이면 만주가 통일한국의 영역으로 들어올 것이다 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유럽의 인지학의 창시자인 오스트리아의 태생 루돌프 슈타이너 씨는 유언을 통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을 남겼습니다. 최근에 알려졌습니다. 인류 문명의 대전환기에는 새 문명, 새 삶의 원형을 제시하는 성배의 민족이 반드시 나타난다. 성스러운 축배라는 뜻입니다. 그 민족은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나 탁월한 영성을 지녔으나 외세의 침략과 내부의 폭정으로 끊임없이 억압을 당해온 과정에서 삶과 세계에 대한 생덕적인 꿈과 이상을 내상처럼 안으로만 간직하고 있는 민족이다. 로마 제국이 지배를 하던 지중해 문명 시대의 전환기에는 그 성배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었으나 그때보다 더 근본적인 전환기인 현대에서는 그 민족이 극동에 와 있다. 이제 그 민족을 찾아 경배하고 힘을 다하여 그들을 도우라. 이 유언을 들은 일본 학자들은 그 성배의 민족이 일본이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연구를 했는데 최근에 나타난 결론은 그 결과가 한국에서 크게 실망을 했다고 합니다. 또 1509년 이 땅에서 태어난 조선 왕조 때 태어난 남사고 선생이 썼다고 알려진 격암유록이라는 예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예언서를 분석한 전문가들은 2025년경에 통일이 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예언서가 맞을지 틀릴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기분은 나쁘지 않습니다. 국제정세적으로 볼 때도 2, 3년 후면 중국의 경제력이 많이 쇠약해져서 북한을 지원해 줄 수는 없을 것 같기도 보이기 때문에 2, 3년 후에 통일의 결정적인 계기가 마련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예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통일 한국을 이끌고 갈 차기 대통령은 누가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그 다음 탄원 스님의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아까 그 남사고 선생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남사고 선생은 1509년에 태어나서 1572년 12월 19일 음력 12월 3일까지 살았던 조선 중기 학자입니다. 본관은 영양, 잔의 경원, 경초, 복초 뭐 이런 호를 가지고 있어 자를 가지고 있었는데 대학에 경물치제라는 말이 있죠. 경물치지, 성의, 정심, 수신제가 시국평천하. 이 경물치지에서 깨달은 그 격자, 나무목에다 각자 있죠. 이 격자가 스스로를 깨닫는다는 뜻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깨달은 바가 있어서 호를 격암이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역학, 참위, 가미어, 천문, 지리, 관상, 복서 등에서 통달했다고 알려졌는데 이분이 경상도 울진 수곡리에서 이조 자랑했던 정육품이죠. 이조 자랑의 남희백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려서는 유학에 심취하고 중년에는 역학, 천문, 지리에 통달했다고 합니다. 이 양반이 말년에는 천문학 교수를 했어요. 종육품을 교수를 했는데 명종 말기에 이미 동서분당을 예언했습니다. 선제 때 그 동서 사색당파에 동서분당을 예언하였고 임진년에 백마를 탄 사람이 남쪽으로부터 나라를 침범하리라 하였는데 이게 아마 일본 외장 가토 기요사마가
백마를 타고 쳐들어왔다고 합니다. 죽은 뒤에 1709년에 울진의 향사에 배양되었으며 후세 사람들이 그를 해동 강절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남사고의 아까 예언이 맞을지 틀릴지는 두고 보겠습니다만은 아마 이 시대를 정확하게 꿰뚫고 보고 있는 것 같아서 어떤 의미에서 소름이 끼칠 지경입니다. 또 하나 1913년에 태어나신 탄원 스님 얘기를 하겠습니다. 월악산 영봉 위에 달이 뜨고 이 달빛에 물에 비추고 나면 30년쯤 후에는 여자 임금이 나타난다. 여자 임금이 나오고 3, 4년이 있다가 통일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1983년 충주댐이 생기면서 월악산 봉우리에 큰 달이 물에 비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로부터 30년 후인 2013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을 했습니다. 탄원 스님의 예언이 일부는 맞았으나 여자 임금이 나오고 3, 4년 있다가 통일이 된다고 해서 사람들은 2016년이나 17년에 통일이 될 줄 알았으면 빗나갔습니다. 보기 좋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께서 감옥에서 2021년 12월에 나오셨기 때문에 여자 임금이 감옥에서 나오고 3, 4년 후에 통일이 된다고 해석을 하면 2024년에서 2025년경에 통일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지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사면 복권시킨 것은 북한에 죽어가는 우리 동포들을 구출해내라고 새로운 사명을 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박근혜 대통령의 인간적인 실수는 다소 있을 수 있었겠지만 현존하는 정치인 중에서 가장 깨끗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을 가장 사랑하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다시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헌법 제70조에 따르면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되어 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다시 대선에 나가시어 통일 대통령이 되시는 것에는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5년을 다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통령 당선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요사이 보니까 윤 당선인이 청와대를 들어가지 않겠다고, 청와대에 들어갈 가능성은 0%라고, 제로라고 대변인이 그렇게 발표한 걸 보았습니다. 몹시 청와대 들어가는 걸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젠가요? 문 대통령과 오찬을 하기 위해서도 청와대 들어간 것도 연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청와대에 대해서 어떤 편견을 아니면 어떤 불안감을 가지고 계시지 않나 그런 느낌이 드는데 설마 많은 사람들이 시중에서 돌아다니는 것처럼 청와대가 재수가 없다든가 대통령이 하시는 사람들의 노후가 마지막에 좀 좋지 않았다거나 이런 어떤 무속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한때요 청와대를 허무는 것에 찬성한 적이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후보 때 제가 청와대를 국민 여러분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는 큰 전면 광고를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발표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너무 시기가 빠르다고 해서 보류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김대중 후보 쪽의 사람들은 청와대를 옮기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세종시 아이디어가 그때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나고 난 다음에 저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를 헐어서 서민 아파트를 짓고 싶다 하는 제목의 책을 쓴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런 우여곡절을 거쳐서 지금 행정 수도가 크게 발달했고 아마 조만간에 남북 교류의 문제가 본격화되면 평양을 북한의 중심지로 하면 이 서울이 너무 DOG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이걸 세종시를 행정수로 돌리고 아마 서울이 통일 수도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 세정수로 내려가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당선자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은가. 그러나 지금 용산에 가서 육군본부 건물을 대통령 집무실로 쓰는 것은 좀 엉뚱해요. 어떤 사람들이 이 양반이 국방부 청사로 들어가는 것은 북한의 김정은이가 국방위원장 하니까 여기도 국방위원장 하려고 그러나 하는 농담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용산에는 또 이런 의미는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근세사에서 용산이 항상 외세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청나라 군대가 있었고요, 일본 군대가 있었고, 그리고 또 미군이 오랫동안 점령하고 있었고, 그래서 용산이 어떤 의미에서 민족의 순환을 상징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소위 드래곤 시티라고 그러죠. 요새 용산에 대통령이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정부를 거기다 붙인다면 그건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윤 당선인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자기의 포부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이 시중에 돌아다니는 그 쓸데없는 풍문과 소문을 진정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악조건 속에서 참관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모욕과 비판을 감수하겠다. 이제는 저는 대통령 트라이는 한 번으로 족하니까 이제는 역사에 어떻게 평가를 받느냐 하는 역사의 승부를 거는 자세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악조건 속에서도 저에게 하여간 눈 감고 표를 찍어주신 8,317명의 동지가 전국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지들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역사를 끌어가고 또 미국에 닥쳐올지도 모른다는 통일한국의 지도자가 되실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북한에 헐벗고 가난하게 사는 2,500만의 북한 주민, 내 그 배고픈 입에 먹거리 좀 많이 집어넣어서 한민족이 통일되는 그날에 아까 여러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예언자들이 얘기했던 동방의 성배, 그리고 또 인도의 시성 타골이 또 그런 얘기했어요. 코리아가 언젠가 동방의 등불이 되리라. 그게 마찬가지 뜻이죠. 그런 날이 반드시 오리라고 믿으면서 이번에 윤석열 당선자가 어떻든 간에 이 나라에서 주사파가 발쳐가지고 사회주의화 가는 것은 일단 막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반으로 해서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를 잘 지키고 통일의 기반을 만들고 하면 언젠가는 우리가 세계에서 우뚝거는 그런 선생국가, 아까 나왔죠? 선생국가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잘 지켜봐 주시고 내일 가서 제가 연설을 다 못할 것 같아서 지금 초고를 읽었는데 내일 좀 다른 얘기를 또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김경재 방송은 보셨죠? 이렇게 태양이 또 이쪽이구나. 아침에 동해에 떠오르는 태양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장래가 저렇게 밝다고 생각합니다. 딱 중요한 것은 남북을 가리지 않고 좌우에 치우치지 않는 공평하고 균형 있는 사람이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면 그가 곧 통일 대통령이 된다고 생각하고, 이번에 오랜 옥고를 거치고 나온 박근혜 전 대통령이 통일 대통령이 되는 그런 큰 지도자로 거듭나게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김경재 방송은 이제 이런 정치뿐만 아니라 일상 문제에도 많이 개입을 하고 본격적인 종합 유튜브로서 여러분에게 다가가겠습니다. 그동안 이 정치 얘기만 일방적으로 제 메시지만 전달하다 보니까 구독이 별로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로 이 구독 좀 눌러주시고
아시죠? 구독 누른다 돈 드는 거 아니니까 구독하고 추천도 알림도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그 뉴스 수요에 적극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여러 가지 그 우군 유튜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하고 일정한 관계를 맺고 있는 유튜버들뿐만 아니라 뭐 좌파 유튜브도 관계 없습니다. 어떤 유튜버들이든 간에 우리의 프로그램은 개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적 소유권 따지지 않을 테니까 많이 퍼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가서 자기 걸로 올려서 그냥 거기서 조회수 올리고 그런 나름대로 비즈니스 해도 관계 안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족한 얘기가 많은 사람에게 될수록 많이 알려지기를 바라는 뜻에서 여러분의 협조와 지원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